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 지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14일 정도 선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다음 주도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부터.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네. 주 안에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에 비춰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 걸렸고 쟁점과 이런 어떤 뭐 들여다볼 사안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일 하루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절차적 보장을 또 많이 했습니까? 똑같은 증인을 2번씩 부르고 직권 증인까지 채택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다 정리했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이제 구속 취소가 됐다는 그렇죠. 것. 그리고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영향 미칠 수도 없고 미쳐서도 안 되는 사안이고 법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검을 할 시간은 가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밀린다라는 이 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의 유동성 긴장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걸 해소해주고 이 국민 통합 기능까지 담당하는 게 헌재의 이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왜 자꾸 미뤄집니까? 라고 소백사님 댓글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미뤄진 건 아니에요. 통상 일반적으로 예측한 날이 14일이었어요. 2주 정도 지나고 금요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완전 미뤄졌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도 네. 변론 종결이 2월 25일에 나지 아하.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2주가 넘은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변론 종결 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판결이 나야 되는데 네. 지금 예고가 없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 구속 취소가 어떤 이런 불안감의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구속 취소되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네. 단순히 석방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보면은 탄핵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이 처음과 중간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을 약탈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네. 결정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계속 밀어붙이고 견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다가 보니까 이것도 법치대로 안 되고 이것도 법치대로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법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고 네. 예측 가능성 자체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대한민국이 대혼란의 멀티버스 상태로 그냥 처했다고 보고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헌재가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 신중함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죠. 필요한데도 지금 이렇게 미뤄질 일인가? 하루에 있었던 일이고 쟁점들이 뭐 그렇게 5개, 6개 뭐 그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평의는 끝났는데 편결하는 과정에서 좀 소수가 아니면 더 많다, 반대하는 쪽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일명 찌라시 형식으로 많이 나오죠. 양측에서 네. 대단히 그리고 구체성을 띠고 저는 이걸 유포한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8대 0이었지만 구속 취소도 됐고 지금 뭐 아무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기울어서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뭐 반대 입장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입장을 냈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 부분은 거의 도청까지도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이 보안을 철저하게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불안한 마음이 사그라들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어떤 지점이 좀 다른가를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헌재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고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고 정치권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그렇죠. 다 탄핵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숨죽이고 차이가 수면 있네요.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당사자 피청구인이 너무 여론전을 펼치고 네. 그 부분이 역으로 또 법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주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 의견을 또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탄핵이란 건 아주 법률적이라는 부분보다는 이 사람을 다시 직에 복직시켰을 때 어떤 유불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장단점을 헤아리다 보니까 이런 정황으로 길게 끈다는 건 대단히 좋지 않죠. 국민들한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주로 미뤄지면 17일, 18일 얘기도 좀 있습니다. 특히 구속 취소를 하면서 이때부터 뭔가 좀 틀어진 거 아니냐. 근데 좀 뭐 지라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돌아다니는 정보지에 따르면 증거의 효력을 다시 따져봐야 된다. 뭐 각하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저도 뭐 법률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얘기들이 계속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말들이 네. 한마디로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 같은 거죠. 유언비어인데 유언비어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출소되는 그 장면을 보면 마치 로마 시대 개선 장군 네. 네로 황제가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그런 행진을 했습니다. 150m를.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성훈 경호처장이 떡하니 경호를 하는 모습이 모두 노출됐습니다. 구속 이게 영장이 3번 된 사람이 기각돼서 거기서 이게 경호를 하고 있었어요. 김성훈 경호처장은요. 대한민국 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력 시위를 조장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구속도 안 되고 국가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권력자 옆에서 권력이 있는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냈잖아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언비어가 마구 발생하는데 저는 그 이상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거 아니다. 아니 이제 뭘 믿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네.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믿을 수 있겠어요? 아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이 커져서 이런 유언비어가 무차별하게 살포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법부가 정말 많은 압력이 있고 힘들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결판을 내줘야 된다. 말씀대로 뭐 저희도 이제 법률을 하고 있지만 뭐 구속 취소 같은 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고요. 또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거라고 또 아무도 생각했던 못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4대4 뭐 몇 대 몇 어떤 그런 유언비어 같은 게 돌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14일 날 전격적으로 선고가 될 것이다. 뭐 미리 예고 안 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요. 공감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뤄질 거라고 더 네.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헌재에서 어제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선고를 내리겠다고 해서 이거 대통령이야 했더니 이제 검사 다른 사람들, 예. 최재도 검사원장 감사원장. 이런 부분이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 명에 대해서 하면은 당연히 좀 수년 비슷하게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각각의 절차로 해왔던 부분이 있고 또 2, 3일 전에 미리 고지를 한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관행 비슷한 거지 네.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아니죠.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지금 헌재 상황 그 주변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날 뭐 재량 휴교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크기 때문에 옆에 있는 뭐 제동초등학교 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좀 바로 왜냐면 미리 2, 3일 전에 알려준다는 건 집회 시위를 어떻게든 하라고. 지금 뭐 도면을 공유하고 어떻게 도주로를 펴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냥 시간을 턱하니 주는 게 정확한 선택은 아닐 수가 있어서 전 박지원 의원 이야기하신 대로 그냥 전격적으로 금요일 날 발표 이렇게 거의 직전에 하고 물론 뭐 언론인들의 편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또 이제 송달 문제가 있죠. 당사자한테 그렇죠. 먼저 송달하고 이제 송달 언론이 문제. 그것 때문에 2, 3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까지 만약 그때 선고가 된다 그러면 주말간에 극심한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풀려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혼돈의 도가니로 그러니까요.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박지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그리고 오랜 기간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법률도 정치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깊은 통찰력에서 하신 말씀인데 글쎄요. 저희 같이 좀 연배가 낮고 경험이 미천한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1, 2, 3 일어나니까.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막 불안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번 주에 만약에 판결이 안 나고 다음 주를 미뤄진다? 그러면 사실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런 또 혼란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런 생각들이 날 수뿐이 기각되는 거 없죠. 아니냐? 그리고 또 반대 진영에서는 기각되니까 또 좀 더 해보자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광화문이나 이 여기 또 혼란들이 또 예상되고 그런 것들도 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안 되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주말에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난리가 나고 이 대한민국 유동성이 지속됐을 때 우리가 어떤 광경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외신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구속 취소되자마자 이거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이 가속화될 거라고 그랬어요. 주식은 어땠습니까? 또 다 출렁였어요. 떨어졌어요.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 좋지 않아요. 헌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건 사회 통합 기능까지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방기하고 어떻게 보면 눈치 보듯이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판단을 한다. 이거 원칙대로 그냥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책임 헌재가 지는 겁니다. 헌재가 질 수밖에 없고 헌재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날짜를 잡아서 판결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얘기도 좀 해보면요. 민주당도 강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고요. 천막 의원총회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상황 단식이나 삭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지금 김문수 의원이라든지 김무수 장관 아니죠? 예, 김문수 의원 그리고 이제 박홍배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삭발을 하셨고 네. 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단식 투쟁에 돌입하셨는데요. 예. 사실 입법부에서 집행 행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뭐 하고 있냐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제한적이고 권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단식하고 삭발하는 겁니다. 이걸 좀 오죽하면 알아야 하겠어요. 되는데 예. 거대 야당 그리고 입법 독재라고 하니까 뭔가 큰 힘을 갖고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행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예로 들게요. 예. 자, 국회를 지키는 국회 경비대가 네. 이번 계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을 막았어요. 네. 군인들은 들여보내주고. 국회 경비대도 행정부 쪽으로 봐야 국회 되겠죠. 경비대도 국회의원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모든 행정 권한은 대통령, 지금 최상목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지금으로서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부직갱이라도 들고 외적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의힘처럼 법원을 약탈, 폭력 소요를 조장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합법적인 비폭력 활동을 할 수뿐이 없고 그게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삭발이라든지 어떤 단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는 심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민생을 내팽개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또 이 지금 민생 얘기가 여기 나온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민생 생각하면요. 현역 의원이 헌재 처부수자, 때려부수자고 했을 때 그거 그냥 방기하면 안 됩니다. 징계하든지 뭐 했었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네. 장막을 치고 있어요. 이게 국민 민생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쪼그라든 경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고 정확하게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가치를 걸어나가야 되는데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네. 법원을 공격해라, 헌재를 때려부수겠다, 공수처를 없애겠다, 무책임한 말을 남발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이 정치 결사체, 이거 국민 선택 받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절대로 되지 않는 거죠. 국민의힘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맞대응도 아니고 또 자신들 얘기로는 우리가 지도부가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 국민의힘은 이제 네.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집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반국가단체예요. 아니 내란을 일으킨 수계에게 무슨 두목 옥바라지 하듯이 공당의 대표가 문안 인사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마치 보니까요. 무슨 범죄 집단, 마약 카르텔, 두목에게 옥바라지 하는 그런 당인 것 같더라고요. 옥바라지요. 저는 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광화문 집회, 문영배를 밟아. 이미선을 밟아. 이 정말 헌법재판관들을
테러하고 그런 테러를 조장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집회에 네. 국민의힘의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네. 이런 극우 집단들에게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어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네. 정말 양심도 없는 단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중 플레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 우리가 집단적으로 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집회에 나가자. 그런데 또 지도부는 내란수계에게 문안 인사는 드리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당이 할 수는 그렇게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건 거예요.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극우 지지층도 좀 포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대선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그때 또 극으로 완전히 갔다가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후보를 못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중도층을 끝까지 투쟁해야 잃어버리는 되는데 거니까. 그때는 또 조기 대선에서 정권 획득을 또 목표로 해야 되니까 조금 이중 플레이를 해서 뭔가 좀 후퇴할 테러를 좀 만들어 놓는 이런 얍삽한 정당이 저는 건국 이래 이러한 정치 집단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뭐 의리도 없고 네. 의리가 있으려면 그냥 다 가가지고 한남동 가서 그냥 천막당사 치고 네. 윤석열 지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도 의리도 없고 그냥 여기는 그냥 이권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권밖에 없다. 예. 지금 말한 것처럼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 관저를 찾아갔습니다. 윤석열 지금 만났다고 하고요. 다른 의원들도 만나러 갈지 또 그 집회 장소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1인 시위, 5인이 또 릴레이한다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계속 가는 모습이 네. 펼쳐질 거라고 보고 윤상현 의원도 각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의 뭐 구국의 결단이라는 식으로 네. 포장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주 이 코아 지지층을 일단 내 것으로 만들어야 대선 가든 뭘 하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도 사실 지금 행보가 잘 이해되지 않죠. 본인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차가운 그 외면을 당했습니까? 그 저출생 그러니까요. 부위원장을 하고 이럴 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정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소란을 피우면 피울수록 국민의힘의 여러 주자들은 거기랑 같이 발맞출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혀 효과가 없을 겁니다. 네. 이건 국민의힘을 진짜 중도층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하는 아주 가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당을 위험하게 만든다.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세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또 지지자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다수 좀 합리적인 국민들은 7, 80%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런 상황이 맞다고 인식이 안 될 건데 그 적은 수만 바라보고 자신의 당 지지자 아주 극우적인 그분들만 바라보고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그게 맞을지 사실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권 이후로 인력풀 자체가 점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새로운 그다음에 어떤 개혁적인 아젠다를 못 잡고 네. 퇴행을 거듭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보 천치인지 폭군인지 진짜 뭐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됐는지 국민의 선택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모든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있는 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법치를 파괴하고 행정 시스템을 파괴하고 하다못해 의료 시스템까지 파괴하지 다 않았습니까? 파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오다 보니까 단체로 그러니까 질적 저하가 너무 떨어지고 뭐 저런 사람들이 정치인인가 할 정도 제가 정말 상대를 인정하고 이 사람들과 협치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작태는 네. 너무 한심하고 우리가 그래도 70년간 대한민국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윤석열과 손잡고 모두 붕괴시키고 있다. 붕괴시키고 보수도 있다. 아니다. 예. 반국가단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윤석열이 관저로 돌아가서 메시지를 낸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해줬는데요.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아마 국민과 메시지를 더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구치소에서
이제 석방이 될 때 원래 메시지를 내려고 했는데 경호처랑 뭐 대통령실에서 난색을 표했다. 하지 말라고 하지 했는데요. 말라고 했다라고 네. 하고 뭐 경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경호 문제가 정말 신경을 썼으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무적으로 지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한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딱 선거 때까지일 겁니다.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어쨌든 정치적인 소란을 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추정키로는 이거 연기되고 여러 뭐 이렇게 풍문으로 이게 좀 분위기도 반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좀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다라는 희망 회로를 좀 돌리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법과 원칙대로 대한민국이 정말 사필 규정으로 귀결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대단히 어떻게 냈습니까? 나와서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본인 지지해준 얼마 되지 않는 그 세력에게 감사하다고요.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인식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주 극강의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당이고 뭐고 나부터 살겠다. 네. 그러면 그 끝에 메시지가 언젠가는 또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감된 상황에서도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감사하다. 고맙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국민과 나라 이게 아니고 나와 김건희만 생각하겠다. 이게 더 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부터 윤석열 거짓말 아니에요. 대통령이 본인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까? 저만 알았지. 자기만 알았죠. 진짜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최상병 사건이 왜 일어나며 그러니까요. 김건희 검사 출장 조사가 왜 일어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5천만 국민들에게 정말 큰 해악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인데 10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예측을 못하겠어. 그게 정국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 이게 문제인 뭔가 좀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저녁 때 술자리도 하고 싶은데 밖을 안 나오고 계세요. 학생들은요 심지어 12월 4일 날 등교하는데 우리 학교 앞에도 장갑차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거잖아요. 이 불안한 게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네. 12월부터 지금까지. 아니 구속 취소라 윤석열 구속 취소 내란수계가 백주 대낮에 지금 그 풀려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내란수계 피의자가 어떻게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준 그 충격, 저는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입이나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국가와 국민을 얘기해요? 진짜. 국민과 나라라고 하긴 나를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뭐 태양왕입니까? 네. 아유, 놀랍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저는 법조인들도 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뭐 지기현 판사, 또 심우정 총장 등등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민주당이 그 석방 지휘했던 심우정 총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긴 했지만 실행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네. 정무적인 고려는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해야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분도 말씀을 주시던데 그러니까 탄핵했을 때 아주 많은 유권자분들이 세밀하게 이거 무슨 사유가 있고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게 또 탄핵을 30번째 한단 말이야. 이게 얘기. 인상이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이 됐을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 되지 않으면 그걸 추진한 이 민주당의 역풍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네.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죠.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법률과 그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넘어야 될 허들이 약간 있어 있죠.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시점을 못 박진 않고 우리가 시사를 한 부분은 당연히 나아가야 될 길이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인지 일단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던 계기를 어떻게 보면 던져준 겁니다. 네. 이 검찰의 수장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말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가져갈지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기보다는 일단은 윤석열 탄핵 요게 좀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뭐 그런데
김학의 법무부 차관 비디오 사건, 네. 그리고 검사 99만 원 룸사롱 접대 사건, 고발 사주. 네.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연장선상이다.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계를 탄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우정, 네. 최상목 예. 모두 내란 수계 피의자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뭐 내란 수계 피의자가 임명했는데 내란 수계랑 비슷하겠지. 뭐 나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란 수계 피의자를 탄핵하고 그리고 나서 정권을 바뀐 이후에 인사를 제대로 해서 법치를 바로 세워야지. 지금 뭐 이렇게 졸개들 자꾸 탄핵하고 논란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본류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집중하는 게 맞다. 당력도 거기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또 한 명의 문제된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인데 지금 명태균 특검법 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그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 아마 한덕수가 총리 복귀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들, 이를테면 명태균 특검 그리고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한덕수 총리가 이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으니까 마치 임무를 뒤로 좀 보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럼 경찰 인사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했을까?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대행이잖아요. 대행인데. 고수 눈치만 보면서 일방 그 통행을 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뭘 근거로 또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 결정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은 다 그 결정에 기속되는데 안 따르고 있어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통령의 대행이 네. 그것도 입맛대로 근거 없이 보수의 이야기만 듣고 국민의힘의 이야기만 청취하면서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원칙을 지켜야죠. 거기는 참모진이 없나요? 법과 원칙이란 거는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결단이 있을 때 해야 돼요. 명태균 특검 이거 막는다고 해서 그럼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건가요? 본인 손에는 피를 미치지 싫다는 건지 그리고 대세는 지금 거스를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미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이런 선택 더는 하지 마십시오. 네. 최상목 대행 이게 윤석열 석방되니까 좀 더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의 원투펀치가 최상목 심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예, 최심? 그럼요. 뭐 더맨더머 원투펀치예요. 근데 멍청하다고 보이진 더맨더머 좀 이렇게 좀 어리석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이게 예. 정상적인 이런 그래도 공직자인데 네. 이렇게 빤히 보이게 너무나 불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게 그게 무슨 권한대행에서 자격이 있습니까? 공직자 자격도 없는 거지. 그냥 네. 내란 수계 피의자의 졸개일 뿐이지. 그리고 왜 그린벨트는 풀어주고 재벌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시덕거립니까? 네.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권한은 사적으로 마구 그냥 이렇게 하고 진짜 공적인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혼란 멀티버스의 80% 책임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상목이 할 거는 안 하고 안 할 거는 하고 다니고 사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자도 심우정하고 같이 정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내란 수계 피의자부터 해결하고 네. 그 이후에 토벌을 하든지 촉포를 토벌입니까? 하든지 네. 뭐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보면 본인 핑계 같아요. 어떤 거는 임명 안 하고 어떤 건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해버리고 정치권 합의라는 거 핑계 대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우유부단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생 관료로 하셨던 그 이력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본인이 정치의 주체가 된 적이 없다 보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제가 보수 언론에서 동아일보였는지 이 신기루 같은 정치 합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치 합의라는 건요. 국회를 통과해서 표결을 거치면 그러니까요. 그걸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3명 추천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뭘 근거로 합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건 마은혁은 싫다 하니까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사전적 의미의 합의인가요? 정치적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입맛대로 눈치 보면서 우유부단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본인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에 우유부단하다, 비겁하다, 말도 되지 않는 걸로 헌법 질서를 유린시켰다. 지금 그 기록을 본인이 쓰고 있어요. 본인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모르나요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공직자가 그러니까 모르나요? 여기서 정파성을 따질 필요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예. 충성을 국민에게 하는 게 국민한테 아니라 해야죠.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직자의 자세로서 뭐 이런 정말 사적 충성 내란숙애가 이제 자기 출세시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퇴출됐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 화려하게 수석으로 부활시켜줬고 기재부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그러한 고마움을 보훈하는 차원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훈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본인 또 그 자리는 보존하려고. 그래서 참으로 얍삽한 기재부 공무원의 전형이다. 정말 검찰, 기재부 개혁해야 됩니다. 네, 개혁해야 된다. 아주 엄중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슈 화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호,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